안녕하세요. 손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폐장일의 시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면 오늘 언론사를 통해서 칼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가 2021년 마무리하면서 이제 관심 종목을 유한타증권총에서 제공해 드렸고 언론사를 통해서 칼럼을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유튜브 쪽 컨텐츠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많은 컨텐츠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요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S&P 500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죠. 코스피는 아직도 약세 구간인데 다우는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델타와 함께 이제 유행하면서 공동으로 함께 지금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의 이제 확진자 수를 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사망자 수 같은 경우 작년 10월 이후로 최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더 늘었는데 사망자는 더 줄었다. 그러면은 위험도는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코로나의 감기 전환설에 대해서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사망자 수가 뭐 6,450명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6,000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자가 더 줄어들기를 뭐 일반 감기에도 뭐 사망자는 나오니까 훨씬 더 줄어들어서 이제 좀 감기처럼 우리가 좀 일상생활로도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런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을 약화시키는 완화시키는 영향을 받았다 정도 보시고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전쟁 안 할 것 같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회담을 제안하고 하는 것을 보면 둘이 그냥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 정도 적당히 대화하고 합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요 광복절 계기로 해서 한미 연합훈련 시행하고 또 북한도 이제 휴전선 부근까지 이제 쭉 내려와서 군사훈련하고 하는 정도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이제 15,800포인트 아직 돌파 못했다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정도에 뭐 다시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착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착되려면 한 16,000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지금도 이렇게 살포시 조금 쉬었는데 15,800을 이탈했죠. 그러니까 이 16,000 정도는 가야 살포시 쉬면은 15,800을 흔들기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16,000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이제 정말로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돌파 시도 중이고 걸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이제 뭐 금리 인상 수혜주가 함께 있고 리오프닝주하고 뭐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 밀릴 때도 좀 덜 밀리고 오를 때 회복은 조금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뭐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컸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이 또 탄력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 비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여전히 약세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3,000포인트를 넘어서 3,300포인트까지 뭐 이제 도달하면서 이제 뭐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3,000포인트 아래서 끝났지만 내년에는 뭐 1월부터 다시 한번 위쪽 3,050포인트 돌파 시도하면서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이제 약세 구간은 탈피한다, 중립 구간으로 넘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약세 구간만 탈피하면 돼요. 그래서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중요한 수급이 들어왔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콜옵션 대량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95억 정도 들어왔죠. 1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제 콜옵션 대량 매수가 들었다. 이게 1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게 1번이다. 그리고 나서 풋옵션은 뭐다?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매도 나온 게 2번이다. 그리고 1번이 더 중요하다. 이게 별 5개짜리고 별 5개짜리고 2번이 그냥 별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큰 차이예요. 근데 오늘은 뭐가 나오느냐? 어제는 제일 중요한 콜옵션 매수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매도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별 3개 정도는 됩니다. 풋옵션 매도보다 선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도 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콜옵션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풋옵션이 세 번째다.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2월 만기 이후에 매수했던 정도를 이제 청산하면서 이 연말에서 연초까지 연휴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경계감으로 이 매수했던 거를 좀 청산한 정도이고,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대신 하락 포지션, 급락은 안 나오겠지 하면서 이제 하락 밑으로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풋옵션 매도는 뜻이 아래로 올라간다거나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올라가도 좋고 그냥 여기서 횡보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횡보하는 것과 올라가는 것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신 매수 같은 경우 콜옵션 매수는 올라가야지만 수익이고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교육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선물 옵션 포지션 보는 것.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제 상승해야지만 수익을 보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대량 매수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꾸준히 구축해왔던 내려가면 하락하면 손실 보는 포지션을 이제 다시 한번 구축을 했다. 그럼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안 좋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횡보해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3050 구간을 넘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3050 건드리는 정도는 가능하고 3050을 넘어가려면은 이 구간을 넘어서 중립 구간으로 가려면은 1월에 2주 동안의 거래일이 있죠. 이 2주 거래일, 9일 동안 거래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서 3050 위쪽을 열어줘야 돌파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 추후의 수급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강세 쪽으로 적어도 중립 쪽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태인데, 코스닥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이제 주식을 꾸준히 매수했었고, 코스피는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단 공매도 쳤던 부분을 일부 환매, 일부의 신규 매수 정도이기 때문에 수급이 코스닥이 좋은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수급이 좋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갈 것이고 1000포인트 넘어서 이제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수급을 만들었다. 코스피는 선물 옵션으로 리딩을 하고 코스닥은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움직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때요? 1020포인트 넘어오면서 강세 구간으로 다시 돌입합니다. 1060포인트 요 구간 넘어가게 되면은 뭐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가 1062.03포인트인데 내년 1월에도 이 구간은 돌파 시도 혹은 아예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월 효과가 나오게 되면 뭐 아예 1100도 넘어갈 수 있고 한데, 일단은 1월에 보자고요. 그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코스닥은 강세 구간으로 넘어와서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장일은 코스닥이 뭐 역시나 좋았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 날에 조금 쉬었습니다. 어제 배당락 이후에 휴식이 나왔고 오늘도 휴식이 나왔다. 자,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공장의 생산량을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나 뭐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때까지 좀 조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생산량을 뭐 축소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쉬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대신 그럼 뭐예요? 반사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 낸드 부분인데 시안 공장은 이 낸드 부분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를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낸드 부분까지 하이닉스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13만 원을 오늘 살포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13만 원 넘어가면 뭐다? 이제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역사를 쓸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 물론 13만 원 요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서 13만 5천 원 이상까지 해줘야 쉬어도 13만 원을 유지해 주겠죠. 아직까지는 돌파 시도 정도인데 갭으로 넘어가서 버텨준 거 아주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버텨준다던가 아니면은 일주일 안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하락 구간이었지만 공매도 리포트를 맞았지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은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 자체가 하이닉스가 더 좋죠. 9만원부터 이때 저로 얘기에다 말씀드렸는데 9만원부터 벌써 13만원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관련해서 뭐 LX 세미콘이라던가 아니면은 동진 세미콘, LX 세미콘 올해 엄청 좋았죠. 그리고 동진 세미콘도 최근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눌려왔던 부분을 해소하는 모습, 그리고 YIK라던가 테스, 테크윙, 그리고 ISC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판매량이 지난해 4배 이상 판매됐다. 대중화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목표는 대중화다 말씀드렸는데 성공적으로 4배 이상 판매. 내년에는 뭐다? 올해에 2배 이상 판매를 노리고 있다. 적어도 출하량은 2배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5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인데 내년에는 1300만 대에서 올해 2배 정도 예상한다라고 보시면은 폴더블 관련주들이 뭐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오죠. KH바텍이 25,500원 저항 구간 넘어갔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14,000원 구간 건드리고 있고 뭐 세경하이텍스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있고 29,000원 건드리기 직전이죠. 그 외에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인탑스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드림텍 한번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0,000원 넘어가면 좋아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10,000원 초반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차례 주고 그 다음에 못 사신 분들 다시 사시라고 이틀 동안 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500원까지 넘어서 이제 13,000원 쪽으로 붙어가는 모습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회사 이제 나무가와 함께 같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나무가도 요 9,500원 요 구간대를 이제 회복하면은 좋다 말씀드렸는데 회복 후에 조정 구간이었죠. 다시 한번 회복하면은 또 기회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11,500원 저하인데 이 구간까지 넘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함께 드림텍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3,000원 구간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노스볼트에서 동질 세미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스볼트 이슈가 조금 더 강했죠. 첫 배터리를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질 세미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유럽의 배터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스볼트가 뭐냐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분사했죠. SK온 같은 이런 배터리 회사인데 이제 노스볼트가 유럽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계약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동지세미캠, 일진머트리얼즈 그리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원익 P&E 그리고 PNT, CIS, 상실리피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다들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수소 투자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JN케이터라던가 뭐 이런 JN케이터도 보시면 뭐 5,700원 요 구간까지 와서 이중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죠. 요 6,000원 초반 구간 6,200원 정도를 넘어간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6,200원 넘어가면 7,200원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런 JN케이터나 신도기형 같은 경우가 좀 작은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 신도기어는 요 18,000원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았는데 요 18,000원을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새로운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오늘 거래량이 나쁘지 않으니까 요 한 16,000원 뭐 이하 16,000원 전후 구간에서는 조금씩 서서히 모아 가다가 이제 18,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 실현 18,000원 구간 정도 가면 수익 실현 넘어가면 재매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은 로봇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로봇 관련주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 여기는 뭐 삼성보다는 LG에 관련된 쪽인데 과거부터 뭐 LG는 뭐 로봇에 굉장히 뭐 강력한 투자를 하고 강력한 이제 뭐 기술력을 뽐냈던 기업이죠. 뭐 클로이로 해서 이제 CES에도 자주 이제 제품을 내보내고 했었는데 자, 이 로보티즈하고 아진엑스텍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꾸준히 움직였다. 그동안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현재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제 과열을 좀 시키는 구간인데 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삼성에서 텍스포스 팀에서 이제 사업부로 격상된 게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로봇 쪽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는 올해 초죠. 보스턴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뭐 로봇 쪽에 다시 한번 뭐 이제 M&A를 통해서 더 좋은 기술력을 확보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내년 초까지도 뭐 꾸준히 뭐 움직이려는 모습인데 이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는 건드리기 좀 부담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바이오젠, 이제 글로벌 19위권의 이 바이오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기대감을 모았죠. 근데 동사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뭐 기대감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제 셀트리온처럼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이 바이오젠하고 공동으로 합작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젠을 뭐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뭐 나오는 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둘이 링크되는 것도 삼성에서 이제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지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 근데 이제 뭐 양사가 협의는 돼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굉장히 7%대 강한 모습 출발해서 쭈루룩 밀려서 90만 원 아래쪽으로 90만 원권 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끝났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대신 일신바이오랑 서린바이오 뭐 이런 쪽이 기존에도 뭐 꾸준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사 이 계약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링크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일신바이오도 오늘 들썩, 서린바이오도 좀 들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이 이제 뭐 마무리되고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내년 4월로 목표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시오노기랑 공동 개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좋은 게 뭐 하루에 뭐 한 번에 뭐 세 알씩 먹고 뭐 하루에 3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 1일에 1회 한 알만 먹으면 돼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총 5일 동안만 복용하면 된다인데, 이게 상용화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일동제약과 이제 시오노기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뭐 복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현재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40년 동안 협력을 했는데 이 두 회사의 성공 여부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모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임보사가 미국 임상 3상 이제 환자에게 투약 재개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뭐 임상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투약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뭐 엄청나게 티슈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거래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에 이어서 뭐 내년에도 이제 메타버스랑 NFT 기대감은 내년이 뭐 더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뭐 네오위즈, 뭐 컴투스 홀딩스는 뭐 워낙 좋고 네오위즈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뭐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뭐 MBT라던가 이제 FSN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죠. 원래 이걸 줄여서 영어로 FSN으로 나왔는데,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13,000원을 드디어 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고 해서 13,000원을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게임즈랑 이제 넥슨GT 같은 경우는 이제 넷게임즈가 넥슨GT를 흡수합병하는 이슈가 있죠. 여기에 내년에 신작 게임으로 던파 모바일이나 프로젝트 D,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등 다양한 게임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김정은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 농협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제 추후에 이제 내년에 좀 관심 좀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 지금 종전선언문 미국이랑 한국이랑 뭐 합의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 김정은도 살포시 농협 개혁, 그러니까 자기네 먹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해화학이나 조비, 효성 OMB 등등 대유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비료 관련주들이나 이제 식량 관련주, 아시아 종류 같은 종자 관련주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안랩이나 써니전자, 뭐 한국정보공학, 뭐 TPC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경남스틸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근데 실제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승산이 있는 지지율인지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그럴 거면 차라리 정책주를 보시라고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관련주 쪽으로는 뭐 윌비스라던가
원티드랩이라던가 윌피스는 아직 뭐 약세우가 있는데 원티드랩은 저점을 만들고 이제 뭐 제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뭐 이런 일자리 관련주라던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삼부토건이나 이런 쪽이 엮였죠 지금.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삼부토건. 아직까지는 뭐 회복하려면은 2,500원 위쪽으로 넘어와 줘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뭐 2,500원 얼마 안 남았죠. 여기만 거래량 실어서 넘어가서 안착해주면은 다시 한번 뭐 좋아질 수 있고, 기존의 건자재주랑 다 말씀을 드렸죠. 성신량의 뭐 노루페인트 뭐 이미 많이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수혜를 받기 위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권 이제 탈출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7,000원 정도만 넘어가 주면은 7,000원 위쪽에만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은 또 모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출산 쪽으로는 오늘 뭐 캐리소프트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아가방이랑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전일 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어제 뭐 그 한 3일 전 그리고 어제 이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은 좀 쉬었다라고 하면 캐리소프트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뭐 일자리, 부동산, 저출산 이건 기본이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니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미래에 뭐 친환경이든 뭐든 뭐 탈원전이든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두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